안녕하세요, 신정석 컨설턴트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수시 용어 18개 중 몇 개나 알고 계신가요? 18개를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잠깐만 들으셔도 이해 가능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아래 인덱스 기능을 통해 다음 용어로 넘어가 주세요. 바로 시작해 보시죠.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 관련 용어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위주의 전형으로 1.2보다는 1.1등급이 3등급보다는 2등급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합격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내신 외에도 다수의 대학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죠. 자, 근데 내신은 당연히 아실 테고 최저가 뭐냐? 수능 최저는 쉽게 말해서 우리 학교 오려면 수능에서 요 정도 등급은 맞아와 하는 기준입니다. 수능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요. 3합 7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앞에 숫자는 과목 수고요. 뒷 숫자는 등급합입니다. 그러니까 3합 7은 수능 등급 중 제일 잘 본 3개 과목의 등급합이 7 이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을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요. 가장 잘 본 3개 과목이 국어, 영어, 탐구 1이죠. 요 3개 과목 합하면 6입니다. 그러면 한양대 3합 7 최저는 충족했죠. 그리고 가장 잘 본 국어, 영어 2개 합은 3입니다. 그러니 경희대 최저 2합 5도 충족했네요. 자, 물론 최저에는요, 이것 말고도 뭐 필수 선택 과목, 탐구 반영 과목수 이런 추가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인문 가이드니까 최저가 뭐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알아가도 충분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최저는 그냥 3합 7에서 뭐 5로 맞추든 4를 맞추든 상관없이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신 못 맞추면 내신 1.0이라도 불합입니다. 그러니 교과 전형에는 통상 최저가 있으니까 꼭 내신만 준비하지 마시고 내가 지원할 전형에 최저도 함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학교별로 교과 반영 방법, 그러니까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달라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교는 국수영사, 뭐 어떤 학교는 국수영사가, 또 어떤 학교는 심지어 기가, 정모까지 전 교과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내가 전 교과 성적은 낮지만 주요 교과목 성적인 국수영사는 잘 봤다. 그러면 교과 반영 방법이 국수영사인 곳을 지원하는 곳이 유리하겠죠. 교과는 통상 내신만 보기 때문에 0.1, 심지어 0.01 등급이라도 높은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꼭 교과 반영 방법이 나한테 유리한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플러스 내신이 1.0이라도 최저를 못 맞추면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해당 학교 전형에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최종 지원하셔야 됩니다. 종합전형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교과전형과 달리 내신 외에도 생기부까지 봅니다. 그래서 교과전형에서는 말씀드렸죠. 1.2와 1.1이면 1.1이 합격합니다. 근데 종합전형은 알 수가 없습니다. 1.2등급 학생이 생기부가 더 좋아서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전형을 고려를 한다면 당연히 생기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기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특. 아마 세특, 세특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부 능력 및 특기상의 줄임말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뭐 수업 듣고 뭐 질문하고 발표하고 교과 부정하고 수행평가하고 이런 수업 내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세특입니다. 세특은 각 교과별 담당 교사가 작성하고요. 생기부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합을 준비한다? 내신만 잘 받는 걸 넘어서서 수업, 수행평가, 탐구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창체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줄임말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세특이 수업시간 내의 기록이라면 창체는 수업시간 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반장, 학생회, 행사 참여, 프로젝트, 동아리, 봉사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특과 창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세특, 창체의 디테일한 내용부터 그 외 생기부 전반에 대한 내용은 제가 4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세특, 창체가 뭔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세특창체 챙기면 입학사정관이 도대체 평가를 할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 정성평가를 합니다. 정성평가는요, 1.1등급이 1.2등급을 이기는 숫자로 판단하는 정량평가와는 다릅니다. 수치화되지 않는 전공에 대한 호기심이나 인성, 학업 태도 등을 대학별로 자체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대학별 자체 기준은 통상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있고 학교별로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럼 이 기준에 대해서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학업 역량, 당연히 대학은요, 대학 와서 공부 잘할 학생을 뽑고 싶겠죠? 그래서 학업 역량은 간단합니다. 대학 와서 공부 잘할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이 대표적인데 내신만 보는 건 아닙니다. 내신 말고도요,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와 같은 수치, 그리고 학교별 성적치, 성적이 갈수록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심지어는 성적 외에 탐구 활동에서 내가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는지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났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남은 기간 성적도 올려주시고 탐구 활동에서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탐구력도 강조해서 학업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진로 역량은 듣기만 해도 감 옵니다. 내 진로에 대한 호기심과 역량을 봅니다. 자, 대신 진로 역량을 진로 관련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활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 진로와 전공 관련된 교과목 성적이나 성취도도 중요하고요. 실제 내가 희망하는 전공과 진로 관련된 과목을 들었는지 이 선택 과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을 챙길 땐요, 전공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과목 선택, 성취도까지 신경 쓰도록 합시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인성입니다. 실제 평가 항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딱 봐도 뭘 평가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장, 모둠 활동, 발표, 봉사 같은 교내 각종 역할, 활동을 통해서 강조하니까 우리가 공동체 역량도 놓치지 말고 신경 쓸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생기부는 정성평가를 하고 기준은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이다. 학업은 내신은 물론이고 학기별 상승, 하락 곡선, 탐구활동에서의 지식 활용 능력까지 평가하니까 내신 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진로는 전공 관련 활동 플러스 교과목 선택과 성취도까지. 공동체는 인성적인 부분으로 반장, 모둠 활동, 발표 등으로 쉽게 챙길 수 있으니 놓치지 말자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종합전형에서는요, 생기부 외에도 추가 평가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면접입니다. 잘 아실 테지만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면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요, 제출한 생기부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방식이고 대부분의 대학이 이 서류 기반 면접을 활용합니다. 이 서류 기반 면접은 생기부나 지원 전공에 대해서 꼼꼼히 준비한다면 보통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시문 면접은요, 주어진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메디컬 일부 대학에서만 진행하고요. 통상 서류 기반 면접보다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가 미리미리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입학처에서 공개되는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논술은 논술이라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내신을 뛰어넘어서 보다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지만 경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 예비 고1리들은 당장은 고려하지 마시고요. 내신 생기부 기본에 집중해 주세요. 실기는 주로 체대, 미대, 음대와 같은 예체능학과를 선발한 전형이다 정도로 하고, 이어서 수시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접하고 고려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경영학과나 생명공학과 같은 학과 단위 선발을 하지 않는 전공을 뜻합니다. 통상 1학년을 다닌 후에 2학년에 희망 전공을 선택합니다. 25학년도를 기점으로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이 주의 깊게 보는 곳입니다. 무전공 준비 방법이 따로 있냐? 궁금하실 텐데 그냥
원래 전공 진로 방향으로 준비하다가 원서 접수 시에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하니까 무조건 확대됐다고 준비하는 방향 틀지 마시고 지금처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많이 이슈가 된 전형이죠. 해당 지역 학생들만 지역이 가능하고 경쟁도 해당 지역 학생들끼리 하니까 일반적인 전형보단 경쟁이 수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메디컬을 준비하는데 내가 지역인재 지원이 가능한 학생이다? 통상 일반 전형 대비 최저나 입결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이라면 기회균형은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입니다.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다자녀 같은 많은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대신 학교별로, 전형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지 꼭 체크가 필요합니다. 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직윤이나 가톨릭대 학추와 같은 종합 전형도 소수 있긴 한데 대부분은 교과 전형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학교장 추천은 방금 이야기했던 지역 인재나 기회균형처럼 기회 요인은 아닙니다. 학교장 추천은 지원에 필요한 단순 자격입니다. 심지어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 받고 오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전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장 추천을 받았으니까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원할 학교, 전형, 학과에 다른 학생들 대비 내가 내신 생기부가 경쟁이 있는지 이걸 체크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시 6장 내에서 합격한다면 정시를 아무리 잘 봐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수시 납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시 성적이 수시보다 유리한 학생들은 수시에서 정시 성적과 비슷하거나 높은 대학만 쓰거나 좀 불안해서 내가 더 낮은 대학을 쓰고 싶다 하면 면접이 있는 대학을 써서 수능 잘 보면 면접 불참하는 방식으로 수시 납치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시에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지원 시 유의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정시 용어를 한번 파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